이것저것 분석을 해 봤더니 한 60억 정도의 가치가 음. 되는 그런 아 네. 건물이었고요. 네. 근데 그게 감정가가 한 54억, 55억 정도였어요. 그 물건을 의사분이 네. 아 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만한 쓰겠다 네. 병원으로? 딱 매칭이 돼 가지고요. 음. 그 물건을 선정을 해서 네. 이제 진행을 했어요. 네. 최종적으로 낙찰을 27억 남짓에 받았어요. 감정가가 거의 60억 짜리를 그러니까 20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받은 아. 거죠, 낙찰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네, 저 새벽 하늘 김태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 리치고의 또 다른 또 경매 마스터 분이시죠. 우리 새벽하늘 우리 김태훈 마스터님을 모시고 경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새벽하늘 우리 마스터님은 지금 경매를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하시게 되셨죠? 아, 시작이요? 네. 2005년도였을 거예요. 아 네,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와 거의 20년 네, 됐네요. 아 제가 그때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어느 날 이제 우편물이 날라왔죠. 집에? 네, 아. 경매가 진행이 된다. 아 집에? 네, 그때 경매라는 어떤 단어를 네.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아. 옥션, 경매 그러면은 음. 이제 뭐 그런 쇼핑하는 사이트 보통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된다. 이제 너무 생소했었고 네.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막 그렇죠. 보증금 뭐 다 날릴 수도 있고 뭐 네. 인터넷 들어가서 막 검색을 해봤죠. 네. 야,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날벼락이죠 공부를 진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죠. 제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네. 막 계산해 보니까 그때 제가 보증금을 원래 3천만 원이었어요, 보증금이. 아 네. 굉장히 쌌죠. 근데 그러네요. 뭐 꽤 오래전이기도 했고 네. 근데 그중에서 1,200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는데요, 막 공부를 하다 아이고.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 그걸 아파트 낙찰을 네, 그 받아서. 아파트를 직접 아. 낙찰을 받는 게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음. 그리고 또 거기서 더 공부를 했던 게 이제 네. 그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아. 왜냐면은 그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냥 경매가 끝났다고 그 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네.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그건 또 별도로 네. 또 끝까지 네. 좀 추궁을 해서 네, 아. 받아냈던 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아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경매를 또 인연을 맺으셨고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뭐 1 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1 년에 아예 한두 달을 하와이에서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지금 매년 아, 보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가족들이 있는데 예. 하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좋아하는데 네. 근데 누구나 저랑 다 좋아하지 않나요? 못 가서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집에 네. 계신 그분들은 네. 병적으로 아 좋아해요. 병치 그래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은 네. 한 6 주에서 네. 8주 정도. 와. 야 아니 그 정도면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하와이에서 이렇게 매년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씩 있는다라는 거는 시간적인 것도 시간적인 거지만 금전적으로도 꽤 좀 일반인들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정도일 것 같은데 네, 그죠? 이제 금전적인 거는 네. 뭐 호텔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음. 강의나 이제 뭐 네. 그런 이재용도 음. 2달 동안 하와이를 가 있을 수는 못하지. 없다. 사실 야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시간을 음. 자유스럽게 쓸 수 맞아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하죠. 제가 봤을 때는 오, 최소한 몇 천만 원은 이렇게 들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2달 정도 예. 가면은 그렇죠.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까지는 비용이 들어갈 와. 수 있어요. 어유. 이 정도면은 뭐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플렉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 정도면 뭐 하와이 플렉스. 그래서 경매로 2005 년에 내가 전세로 살던 집이 그때가 3천만 원인데 네. 지금 20 년이 안 되는 이 시기에 이제는 그때 전세 보증금보다 더 큰 돈을 매년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그쵸? 그렇죠. 네. 그렇게 비교가 좀 되네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이제 얼마나 많은 또 수익을 올리셨는지 충분히 또 기대가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는 데이터로 이렇게 어떤 시장을 전망하고 이게 또 투자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2020년과 21년에 영끌을 그때 금리가 너무 낮았잖아요. 네. 그래서 영끌에서 뭐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사고 건물 사고 토지 사고 이런 분들이 역사상 가장 많았던 게 데이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금리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의 당연히 어떤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졌을 것이고 각자의 어떤 자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10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지금 경매랑 좀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 하늘 우리 경매 마스터 분께서는 또 저보다는 어떤 이런 실무 경험이나 또 특히나 이제 경매에 대한 경험은 뭐 저랑은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탁월하신데 우리 마스터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영상을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아 내가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과연 내가 어떻게 좀 이 기회를 좀 살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이 앞으로의 경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경매 매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경매 그리고 공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체납이 돼서 네, 이제 나오는 건들, 네,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압류재산 공매 물건들도 네, 어, 정권이 바뀌어서 네,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많이 완화시키려고는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건 이제 국회에서 바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이 아직도 상당수가 남아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세금 체납이라든지 그런 음. 건들도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렇죠. 더더군다나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네. 버틸 수 있어요. 뭐 맞아요. 버틸 수 하다못해 있지. 맞아요. 대출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가격 네. 자체가 그렇죠. 받쳐주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다 이제 음, 한 1년 가까이 이제 네. 하락세를 네. 이어갔고 뭐 네. 요즘 이제 반등은 살짝 하고 있지만 네. 어쨌건 가격도 많이 네.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담을 이겨내기가 힘든 분들이 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경매 매물도 물건 네. 나오는 것들도 좀 늘기도 했고 네. 그런데 네. 생각했던 거보다 네. 야 이제 뭐 엄청 쏟아지겠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 정도는 네, 그 아니다. 정도까지는 아, 아닌데 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그 경매를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좀 싸게 받는 거에만 좀 초점을 네. 맞추신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새벽 하늘님은 또 본인만의 또 차별화된 이런 또 경매 노하우가 있으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예, 그 음,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경매라고 함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시세보다 네. 싸게 산다. 그렇죠. 거기에만 초점들이 맞춰져 있어요. 네. 물론 중요하죠. 시세보다 싸게 산다. 네. 그런데 저도 처음에 경매 접근을 할 때 네. 제가 본격적으로 막 많은 경매 물건을 투자했던 시기가 음. 뭐 05년도에 첫 낙찰되었지만은 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막 했던 시기가 네. 08년도에서 네. 12, 13년 한 요 정도 사이? 어. 음, 그때가 어찌 보면은 저의 어떤 부동산 투자, 네. 경매도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 일기 굳이 따지자면은 네. 그때는 마찬가지로 저도 오로지 싸게 사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아, 네. 네, 싸게 사는 데만. 음. 그리고 그 시기에는 수도권은 네. 뭐 아시다시피 네. 보합 내지 하락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서 네. 좀 더 비싼 가격에 음. 팔겠다라는 거를 시도할 수 없는 아. 시장이었기도 네.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싸게만 낙찰 받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서 그 물건을 매도했을 때 네.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시세와 네. 이제 내가 매입한 가격은 아니겠죠. 시세. 왜냐면 더 싸게 낙찰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시세와 팔았을 때 시세 음. 단 10원도 오른 게 없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아예 어떤 시세 상승이 아니라 오로지 아. 싸게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매도함으로써 네. 차익을 발생을 아, 시켰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집중했던 게 특수물건. 아. 오로지 그렇죠. 더 훨씬 더 많이 싸게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음. 특수물건에 집중을 해서 네. 한참 진행을 했던 아, 시기였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상승기가 왔죠, 수도권에. 네. 빠르게는 14년도, 15년도부터 이제 음. 수도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경매는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네.
더 낮아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다라는 게 그러니까 더 싸게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네.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목적으로만 계속 접근을 하면 경매가 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게 네.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아, 네. 어떤 흐름. 네. 그래서 그 흐름과 접목을 시키니까 네. 이 시너지가 엄청나지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겠네요, 진짜. 네. 싸게도 낙찰받는데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은. 네.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아니까 내가 얘를 낙찰을 어느 정도 선까지. 예를 들면 뭐 지금 아무리 경쟁률이 심해도 이 정도는 안전 마진을 위해서 한 15%에서 20%는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쓰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는 차별화된 이런 경매 투자를 하실 수가 있었겠네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시장 흐름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이 물론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도 네. 흔치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신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도 흐름과 같이 접목을 해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아, 네. 네.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또 새벽 하늘님은 안 그래도 하실 수 있고 저는 또 데이터로 나름 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리치고를 보면서 네. 야 정말 대박이다. 네. 왜냐면은 저는 그런 시장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참고를 하는 게 이제 뭐 KB 네. 데이터 그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걸 그래프를 만들고 하여튼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게. 근데 혼자 알죠. 저도 아니 해봤으니까. 이게 뭐 그게 클릭 몇 번만 하면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결합을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2005년부터 어떻게 보면 경매 쪽에 발을 들이셨으면 거의 20년 차신데 지금 현장만 아마 이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물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 엄청난 진짜 이거는 어마무시한 대박이었다. 네. 아마 이런 게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네. 저는 이제 그 로펌에도 근무를 하면서 네. 소송이라든지 뭐 명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컨설팅 뭐 네. 이런 쪽의 업무도 네. 이제 좀 했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라는 거는 제가 컨설팅을 진행한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여쭤보세요. 네. 그 투자한 거 중에서 정말 대박이 뭐였느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보통 꾸준하게 네. 뭐 한 1억에서 네. 한 4억 정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투자를 반복적으로 해 왔었어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 3, 4억 수익 났다고 대박이다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일단 제 투자 패턴은 그렇고 네. 제가 컨설팅 했던 거 중에서는 네. 기억에 남는 건들이 좀 있죠. 그래요. 그럼 네. 그거 대표 사례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물론 이제 뭐 그중에 뭐 어떤 뭐 호텔 같은 모텔 이런 건도 있었고 네. 뭐 좀 큼지막한 토지 뭐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냥 제가 좀 설명하기 쉬운 거는 네. 지방에 있는 한 건물이었어요. 건물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경매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유치권 이런 단어는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유치권 금액도 좀 제법 많이 좀 걸려 있었고 네. 그리고 보통 그런 건물들은요 네.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건물 통째, 그러니까 건물 통째로 그게 경매로 이제 나왔었고, 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으면 관리 잘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봤을 때는 그 값어치를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분석을 해 봤더니 네. 한 6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건물이었고요. 네. 근데 그게 감정가가 네. 한 54억, 55억 정도였어요. 근데 네. 이제 오히려 감정이 좀 더 뭐 저렴하게 됐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겠죠. 네. 한 60억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이제 그런 물건들은 사실은 이제 낙찰받고 뭐하고 일일이 다 임대를 놓고 뭐하기가 이제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을 의사분이 네. 이제 그 용도로 네. 뭐 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만한 쓰겠다 네. 병원으로. 그러네요. 이게 딱 매칭이 돼가지고요. 그 물건을 선정을 해서 네. 이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60억짜리인데 최종적으로 낙찰을 27억 남짓에 받았어요. 감정가가 거의 60억짜리를 그러니까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받은 거죠, 낙찰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일단 유치권. 유치권. 그게 한 20억 좀 안 됐을 거예요. 그 신고된 금액이 네, 한 10몇 억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어 있고 하니까 네. 안에 뭐 정리가 돼 있겠어요. 그냥 뭐 가면 그렇지. 암울하죠. 지저분해 보이지. 그냥 네. 그 가치를 쉽게 좀 보기도 어려웠었고, 네. 그리고 특히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 네.
그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 네. 않죠. 쉽지가 않고 음. 하여튼 뭐 그런저런 네. 어떤 요소들 음. 그리고 이제 통건물은 상대적으로 네. 정말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얘가 음. 활용도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기다려서 뭐 거기에 해당되는 임차인을 잘 맞추면 네. 되겠지만 음. 통건물은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맞춰서 진행하는 게 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들 해요. 예. 근데 그런 게 잘 매칭이 돼서 음. 어 진행을 했었던 사례였고요. 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MPL이라는 뭐 음. 부실 채권이라고 보통 네. 하죠. 이제 아. 그런 것까지 접목을 시켜서 아. 아예 채권을 매입하면서부터 거의 낙찰이 확정되는 이제 오.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술이 총망라가 된 거네요. 그렇죠. 유치권에 대한 이런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이거에 대한 부분들 또 NPL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또 이 건물에 인제 이런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거 낙찰 예컨대 받으신 분은 대박이 나셨겠어요. 그럼요. 완전 대박이고요. 제가 네. 그 이후의 모습도 네. 이제 모니터링을 했죠. 아. 병원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아 네. 예쁘게 잘 이렇게 해서 네. 돈 많이 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깐요. 아니 특히나 인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제 의사와 같은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뭔가 어떤 내 건물을 가지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소유욕들이 좀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제 현장에서 실매물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요렇게 인제 경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을 낙찰을 받았을 때 뭐 사는 순간 벌써 그냥 뭐 몇십억의 시세 네. 차익을 또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아 참 굉장히 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네. 가치가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60억보다 더 될 거예요. 요게 지금 네. 2015 년에 낙찰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매각이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의사분이 계속 일을 해서 모은 돈보다 건물의 값어치가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네. 그 공장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그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네. 거기에 또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네. 혹여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죠.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냥 맞아요. 끈끈이 버티는 분들은 네. 결국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동산 맞아요. 예. 자체적인 가격이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20년 동안 막 그 공장을 열심히 했어. 음. 사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저도 뭐 이런 법인 대표님들 많이 봤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가 커지면 기승전 부동산. 부동산으로 귀결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도 '아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한 10년 또 더 전에 결심을 저도 했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 보시고 경제 생활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굉장히 예 뼈저리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정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인제 토요일 날 또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또 한 분은 병원 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통장에도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자기가 그동안 너무 인제 어떻게 보면 너무 신경 안 쓰고 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 또 병원 하는데 또 부동산에 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랬던 주변 지인들은 어떤 이런 의료 행위를 통한 수익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또 수익까지 올리니까 '아 이런 부분을 나도 인제 더 이상 좀 무시하면 안 되겠다. 나도 네.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근데 또 사실 뭐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법인의 대표님들이 또 이거를 내가 경매를 배워서 이걸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쭉 봤는데 네. 그러니까 좀 진정한 부자들은 네. 절대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서 네. 찾는 것도 이제 본인의 능력치죠. 그렇죠. 예. 맞아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서 음. 그들에게 맡기는 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음. 상당수더라고요. 네. 진정한 아 어떤 '돈이 좀 있다.'라는 그렇죠. 분들의 특징들이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리려고 이 리치고 경매 자문 서비스도 시작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본인 투자도 실제로 하시는 또 투자자의 삶을 살기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또 가족분들하고 또
한 달 반, 두 달씩 또 하와이도 가셔야 되고 또 기존의 부동산도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한계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을 또 다 케어해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좀 어떤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어떤 분들이 이런 경매 자문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지 음.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그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음. 투자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네, 그 컨설팅, 자문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요청을 하셨을 때 네,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서 네. 좀 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다 못해요. 그쵸. 맞아요. 하고는 싶지만 네, 뭐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음, 금전적인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깝게 흘러가는 물건들 네, 그런 것들은 음, 뭐 그거를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맞아요. 충분히 뭐 드릴 수 음, 있겠다라는 차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대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경매라는 게 네, 얼마나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특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적인 여력이 뭐 예컨대 뭐 2, 3억 2, 뭐 요 3억? 정도 수준이다. 네, 아니면 그 이하다라고 하면은 네,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보다 음,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네, 내가 직접 부딪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요. 경매라는 거는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 음,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네, 1억짜리를 내가 경매로 들어갔어. 네, 근데 5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못하죠. 그거는 일반적인 물건은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10%만 10% 괜찮잖아요. 10% DC 받으면 어디야? 괜찮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면은 네, 10%면 2억이에요. 맞아요. 2억을 싸게 살 수 있어. 좋은 거죠. 좋죠. 근데 1억짜리를 네, 내가 10% 싸게 낙찰 받았어. 네, 1천만 너무 원이잖아요. 작죠. 그러면은 그 정도를 가지고 이 컨설팅을 의뢰를 하는 뭐 이런 거는 좀 안 음, 맞을 것 같고 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음, 조금 공부를 해서 음,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네, 더 아, 바람직하다. 아, 컨설팅이란 좀 금액대가 네, 좀 있고 네,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가 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금액대가 사실 좀 만만한 금액대. 예. 뭐 한 7, 8억 이하짜리 이런 거면은 뭐 내가 한 돈이 한 2, 3억 정도 어느 정도 2, 3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또 좀 많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매라는 거는 낙찰을 받아야 내 거가 되는 건데 그렇죠. 낙찰을 받으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 그 정도의 금액대가 그래도 한 7, 8억 이하짜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문을 해 드리고 싶어도 그쵸. 만족스러운 금액대로 낙찰받기가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아. 아, 결국 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 인제 자기 자본이 네. 최소한 3억 이상 네. 한 그래도 한 5억 정도 이상 있으신 분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한 10억 정도 이상의 물건들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도 10억 이상의 이런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쟁자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상당히 작겠네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낙찰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10억짜리를 10%만 싸게 받아도 1억이고 네. 20% 싸게 받으면 2억이니까 금액도 낙찰받았을 때 그 느껴지는 효용 가치도 굉장히 그럼요. 크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프리미엄 고객분들 대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지금 이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럼 이 정도 한 10억이나 10억 이상짜리 이런 물건들 중에서 좀 해볼 만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낙찰된 네. 결과를 한번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일단 뭐 물건 네. 저기 띄우시기 전에 네. 이게 싸게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네. 어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제 그 가격대마다 네. 그 수요층들이 많이 달라져요. 음. 그래서 네.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네. 아직도 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은 음. 뭐 대한민국은 네. 부동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그래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한 음.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일 수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음. 우리가 항상 접하고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음. 지금 만약에 나도 컨설팅 네. 뭐 어떤 자문 좀 받고 싶어. 네. 제일 좋은 어떤 케이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본다면은 네. 일단 무주택자. 아, 무주택자.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 음. 지금 상황에서 네. 너무 좋은 시기거든요. 아, 네. 지금이 네. 바닥을 찍고서 반등은 하고 있지만 네. 우리 그 대표님은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서울 수도권이 네. 그럼 이제 반등을 했는데 얼마나 더 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도 더 좀 쭉 시원하게 올라가기는 네.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단은 있죠. 정고가까지만이라도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 짧은 시간 안에?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연히 뭔가 이런 정책적인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렇죠. 네.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죠. 맞아요. 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요. 네. 무조건 경매로 싸게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특히나 음, 예를 들어 시간을 되돌려서 네. 2018년도, 19년도로 돌아갔다고 쳐요. 네. 그때 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살 거야. 그때는 꼭 경매가 아니어도 돼요. 맞아요. 경매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꼭 경매가 아니어도 돼요. 맞아요. 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이거는 지나고 나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경매 실전반이라고 계속 이제 뭐 네. 흐름 설명하고 추천하고 막 그걸 제가 2018년도부터 했고요. 네. 그때부터 주구장창 그 서울 수도권은 네. 무조건 오른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때도 확신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확신을 했었고 네. 그런 확실한 시장에는 일단 내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싸게 산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 그렇죠.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요. 네.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자문을 네. 받을 때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뭐냐면은요. 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그렇죠. 그리고 꼭 뭐 내가 들어갈 살 집이 아니어도 그걸 뭐 세를 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주택자. 1주택자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 상황에서 네. 한 10억에서 30억 정도 사이의 아파트는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지금 뭐 이렇게 내렸다 지금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이 가격에 또 사기는 좀 애매하고 맞아요. 그렇다면 경매로 내가 최소한 1억이나 2억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하방이나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일단 뭐 서울 것만 네. 이렇게 몇 가지 봐도 네. 좀 싸게 낙찰된 건들이 좀 있죠. 아, 그래요? 한번 화면을 네. 보시죠. 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